예,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죠? 엄청 희망의 도가니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권 상층연대, 정치권 노조 상층연대는 완전히 성공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상 신분을 직업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직업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 특히 정치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천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천이에요. 면천 운동이 힘있게 닻을 올린 겁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면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면천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오래 살면 면천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70년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난 70년 동안 공무원 교사 100만이 넘는 시민들을 정치 천민으로 삼은 바탕 위에서만 지탱되어 온 민주주의입니다. 얼마나 취약한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반동 같은 것이 그 2016년, 17년의 촛불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가. 저는 오늘 이 기획 참 잘 됐다고 놀랐어요.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야, 엄청나네. 제가 말이에요. 한 50년 전쯤에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카라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카라얀이 누군지 아시죠? 베를린 필의 엄청난 지휘자였잖아요. 세계적 지휘자로 몇십 년을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호령한 사람인데 제목이 카라얀의 스캔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난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 후로도 못 봤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오늘의 포스터를 보면서 그 느낌이 딱 든 거예요. 2023년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이것이 오늘의 토론의 주제입니다. 토론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발제에서는 교사 정치 기본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문제의식의 발로입니까? 2023년 서희초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는 교육정책과 입법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고 아까 우리 백승화 의원도 말씀하십니다. 그 교육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교사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의식과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목을 정치 기본권이라고 크게 잡지 않고 발제도 그럼 정치 기본권 재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2023 이 제목 잡는 솜씨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도 돼. 거기다 보세요. 6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특색이 있어요. 전 특히 윤효원 선생을 모신 걸 보고 굉장한 성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ILO 쪽 국제노동 쪽의 전문가신데 그쪽 얘기를 좀 해주시겠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뿐만 아니에요. 이 주최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실천단, 노동존중단 의원단이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주관에서 교사노조야 당연하지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랑 함께하는 거라든가 후원을 국회의원 총 18분을 받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16분 더하기 재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이렇게 다 구색을 갖췄어요.
이런 기획은 사실 잘 만든 솜씨 좋은 작품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일부가 자칫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지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 인사들 모셔다가 축사하고는 쪼르륵 가잖아요. 지금 한두 분 남아 계십니다만.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분이 돼도 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남아서 듣는 분들은 박수를 받아도 되겠죠? 아까 안 그래도 그 두 분, 정치 후원금 확실하게 약속받았던 두 분이 남아 계시네. 이러니까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 이건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받자마자 우리 사회에 과연 교사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가 있을까? 대답은 없다죠. 여러분, 헌재가 2000년대 들어와서 3번의 판결을 통해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현행법들, 아까 김성애 의원께서 쭉 나열하셨잖아요. 그 법 모두가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다 6대3으로 합헌입니다. 위헌이 되려면 6표가 돼야 되는데 합헌표가 6표고 위헌표는 3표밖에 없었어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2대1로 밀리고 있습니다. 교사정치기본권 뜨거워라, 무서워라, 이러다 정치판 되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돌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김성애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상층부 연대는 제법 됐다. 어느 때보다도 됐다. 어느 때보다도 조건이 좋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 대중의 단결이다.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정치 기본권을 갖고 나한테 뭔가를 달라는 사람이 4,400만 유권자 중에 4,300만입니다. 물론 100만 공무원 교사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양도 있으시고 가방끈도 제일 길고 균질적으로 책임감 있고 준법의식 강하고 엄청난 분들이에요. 1등 시민의 모든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 봤댔자예요.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막 달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본인들이 당사자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뭐 지도부나 잠깐씩 나와서 좀 달래고 말이지. 이런데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눈앞에 지금 바글바글하게 막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셌는데 가끔가다 이런 토론회 하고 폼나는 모임 하나 갖고 한다고 되겠냐고요. 여론조사에 2대1이 계속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21대 국회에서 했죠. 21대 국회에서 180명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만 해도 180명이 있었는데 아까 박찬대 의원께서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때 했어야 됐다. 그때 너무 눈치 봤고 그때 너무 많이 쟀다. 그래서 정말 미안할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밀어붙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성을 의심치 않습니다. 몹시 고마운 얘기예요.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돼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 만약에 진짜 밀어붙여요? 국힘당 반대를 한다고 칩시다. 자, 국힘당 반대를 막으려면 우선 교총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해요. 국힘당을 불러들으면 교총은 따라오겠지. 중요한 거는 50만 교사들이, 특히 교장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교총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물타기가 될까요? 그 사이에.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189명 연합이 밀어붙이면 법이야 통과될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막습니까? 거부권 행사에서 이럴 거예요. 현행법들 다 합헌 판결을 서너 번씩 받은 것이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교사정치 기본권을 불안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교사 집단 안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진보 보수 학부모회, 보수 학부모회, 진보 교육단체, 보수 교육단체가 입장이 갈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100%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분 좋게 시작을 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하이킥을 날린 겁니다, 오늘. 이런 적 이게 한 번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오늘이 제일 기세가 좋았어.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제일 희망찬 말씀들을 주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교사 출신 우리 강경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 있잖아요. 정승구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교총 출신. 작지 않은 거예요. 일단 3인연대부터 하십시오. 3단체 연대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 50만들의 의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스피커가 돼서 주변의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동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돼요. 그럴 때만이 교사정치기본권 족쇄가 풀어질 겁니다. 전면 풀어지지 않고 일부라도 풀어질 거예요. 물론 미리부터 1분만 달라고 하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1분만 달라고 한 그 일부를 또 쪼갤 거거든요. 무조건 전면으로 나가는 게 옳은 전술입니다. 그리고 전면을 안 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 핵심에는 정당 가입 활동권이 있는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 안 하고 정당 활동 안 하고 경선에 나갈 수 있습니까?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 한 분 한 분 뛰어난 분들 많고요. 정치 지도자 될 만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할 만한 분들 많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리더십이 검증된 분들. 누가 뭐래도 넉넉한 리더십과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하고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의회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기초의회마다 시군구 의회죠. 대개 한 150억 안팎의 학교 지원 예산을 씁니다. 그 작지 않은 돈이에요. 연간 150억이라는 거는. 그다음 시도 의회 보세요. 그 광역의회 아닙니까? 광역의회 누구를 컨트롤합니까? 교육감을 컨트롤하는데요. 그러면 광역의회 절반은 광역의회가 대학 교육합니까? 안 하죠. 광역의회는 오직 유초중등 교육합니다. 유초중등 교사의 전문성이 바로 직접 대변돼야죠. 그러려면 광역의회에 진출해야 됩니다. 광역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를 절반 이상이 교사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교육 입법과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드느니 교육 잡법을 만듭니다. 교육 잡 정책을 만들고요. 교육 잡 예산을 책정합니다. 교사들한테는 그것이 교육 잡무로 돌아옵니다. 오만 보고 의무. 와, 그리 많습니까? 얼마나 잡법이 많으냐 하면요. 국가교육과정에 엄연히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외에 법률, 그때그때 만든 법률로 요구하는 교육과정 시수가 200시간이 넘습니다. 독도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고구려교육, 무슨 뭐 특별교육이 다 있거든. 안전교육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HR 시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 그죠? 진로 시간, 봉사 시간, 자율 시간, 자치 시간 이런 게 됩니까? 그게 170시간, 20시간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교육 잡법들 다 이유는 있겠지. 그러나 학교 자체에 맡겨서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면 될 일을 그걸 전부 다 법률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잡법들 다 뭉쳐갖고 일괄 폐지 법안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충분히 대안을 줘야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한테 20분 주신다고 그랬죠. 네. 제가 지금 6분 남았어요. 저도 시계 보고 있고요.
저한테 최소한의 합의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헌재 다수 의견하고 저하고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어요. 저라니까 이상하네. 우리 교사 정치 기본권 운동을 해온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인식에는 최소한의 합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다 교사 정치 기본권 운동을 함께한 우리 김용소 위원장님 같은 분들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각들, 이거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인식들, 이거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처방들, 이런 것들을 주절주절 써놨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꼭 읽어보시긴 바랍니다. 제가 워낙 이 교사정치기본권 운동의 이런 보장 방안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음 발제하실 우리 박현미 박사님께서 좀 당혹스러우셨겠다. 제가 좀 더 최소한의 합의를 말씀을 드려야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관객 모독이라는 연극 기억하시죠? 그 참 이상합니다. 관객 모독 당하려고 그 연극을 꾸역꾸역 보러들 가더라고. 근데 저는 헌재 판결문들 2000년대죠. 지난 25년 동안 나온 헌재 판결문들, 교사정치기본권 관련한 판결문들을 쭉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교사 모독이다. 세상에 이런 교사 모독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교사는 말이죠, 이런 존재예요. 교사가 당적을 갖게 되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직무 외 시간에 하잖아요. 학교 밖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학교에만 오면 교실에서는 아이들 세뇌 교육시킬 사람이다. 교무실에서는 동료 교사, 다른 당적을 가진 동료 교사하고 드립다 싸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환장할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정치에 미친 사람들처럼 움직일 거라는 게 헌재 재판관들 6분의 의견이에요. 정말 저는 헌재가 가끔 굉장히 훌륭한 판결문을 냅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이런 정치적 기본권이나 자유권에 대해서는 헌재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사회경제권에서는 안 그래도. 근데 이 판결문은 본인들의 특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헌재가 가장 보수적인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교사 모독과 아동 모독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당에 가입하고 그러면 정당의 앵무새 대변인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한테 주입 세뇌 교육 할 겁니까? 선거운동에 미칠 겁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헌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왕성한 모방력과 수용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토커입니다. 교사를 밤낮으로 교사의 행동을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모방해. 아이들은 꼭두각시예요. 교사가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 여러분은 올마이티한 존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또 잠재적 교육과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실 수업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펌새가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저는 그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진실이 있죠. 모든 성인이 그렇죠. 여러분들만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당 활동에 기웃거리고 선거 활동에 기웃거리고 의회 문턱에 정치 활동에 기웃거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써 있는 거야. 아이들은 그걸 다 쫓아할 거라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근무 시간 안팎을 불문하고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무조건 24시간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분상 의무란 뜻이에요.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사실 말이에요. 제가 21대 국회에 대해서 엄청난 유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안이 있습니다. 2018년
촛불 시민혁명을 등에 업고 촛불 헌법안을 내놨어요. 그 당시 지금 국힘당 전신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당들이 반대해갖고 불발로 그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은, 그러니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직무 수행 중에 한정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무 내외의 구별을 분명히 해갖고 우리가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여기도 이선희 선생님이나 김용수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하고 한강 다리를 그때 건넜죠. 국회 앞으로 자전거 시위를 했어. 그때 우리가 내걸었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직무 외 정치 자유, 직무 중 정치 금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무실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무실에서 정당 가입원서 나눠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교실 한 칸에서 허구한 날 정당 소모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당 빠지 달고 다니면서 의시될래요? 여러분들 우리 당론이 이렇다고 해서 막 얘기하겠습니까? 해도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근무 시간 중과 학교 안에서는 정치의 정자도 안 하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무 외에 학교 밖에 근무 시간 바깥에서 자유를 획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 앞에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 중립성 훼손을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선거권을 박탈해 가십시오. 그 잘난 선거권. 본선 선거권밖에 없어요. 경선 선거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를 뽑아줘야 본선 투표도 하러 갈 마음이 나잖아. 근데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후보 경선권이 없으니까. 국민 완전 경선권에도 여러분은 제외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비국민이라는 뜻이거든. 정확한 겁니다. 천민은 시민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요. 정치 시민권을 내가 1할 가졌다고 그랬어요. 1할. 본선 선거권 하나 갖고 있어서 5할도 아니고 8할도 아닙니다. 1할 갖고 있는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가슴을 치고 나의 천민성을 통탄하시면서 면천의 각오를 다지세요. 그리고 정말이지 외치십시오. 정치 중립성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를 직무 외에 근무 시간 학교 바깥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면 선거권도 가져가라. 왜냐? 여러분, 정치 중립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지정당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솔까말 다 지지정당 있으시잖아. 배우자를 바꾼 사람은 있어도 지지정당을 바꾼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지정당이라는 건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응축하고 있는 대변자거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지지정당이 있는데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거죠. 지지정당 슬쩍슬쩍 수업 시간에 교육활동 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당론이나 입장을 슬쩍슬쩍 옹호할 수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논리 아닙니까? 더 세게 나가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뭐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결론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늦은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직업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라는 직업을 이유로 정치 천민을 만들고 그 정치 천민을 100만 이상을 둔 상황에서 민주주의랍시고 운영을 합니까? 이건 최대의 민주주의 문제이고 최대의 교사 인권 문제이고 최대의 교육 문제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정책, 잡법, 잡예산이 잡무로 돌아온다고.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단일 대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교사 노조가 지금 제일 노조잖아요. 그 교사 노조, 정교조, 교총 또 크고 작은 교원 단체들, 전문 단체들하고 학부모 단체들 이렇게 해서 다
설득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2대1로 나오지만 200명을 모아서 시민을 추첨하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본인 이런 사안에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수기해서 결과를 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0명을 만약 200명, 300명을 모아서 시민의회나 수기 공론조사를 하잖아요. 돈이 좀 들어요. 한 3, 4억 들 겁니다. 최소한도. 근데 이런 걸 하면요. 확언하는데 2대1 이상으로 바뀝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수기 과정을 거친 수기된 시민의 의견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을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수기, 즉흥, 인스턴트 여론조사에 대항할 수 있는 수기 여론조사, 수기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돈 많잖아요. 그거 왜 못합니까? 면천 하는데 얼마 쓸 거예요? 경매 붙입시다 우리. 면천 하는데 50만이 만 원씩만 해도 50억 아닙니까? 어떻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용석 위원장님한테 투쟁 자금 그냥 투쟁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활용해 갖고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끝끝내 이 전선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박현미 박사님께서 교원